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34살이고, 현재 집에서 구직 활동 중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가지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단 잠시 미루었습니다. 저한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몇 번이고 물어보았지만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댈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동생이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쭉 지내왔는데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힘들다며 나가서 살겠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없어서 수입은 없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돈도 얼마 없으니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면 갚을 테니 원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보니 큰돈을 빌려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상황을 말하고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직장을 구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면서 형부인 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지내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위험한 동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지내보니 왜 엄마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였는지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직장도 구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밤낮이 바뀌는 것은 허다해서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깨어있을 때도 있고 자고 있을 때도 있고 게다가 다 큰 기집애가 얼마 더럽던지 방은 일주일도 안 돼서 돼지우리가 되었습니다. 먹다 남긴 컵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 널려 부려져 있는 빨래거리들에 먹고 흘린 자국은 안 닦았는지 얼룩은 천지였습니다. 본인 집에서 그러는 것이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본인 방으로 쓰라고 방 하나를 내주었다고 해도 자기 언니의 신혼집에서 사는 것인데 저렇게 더럽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날에 이 집은 전세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오염시키거나 파손 시에는 수리를 해놓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신축 아파트라서 집주인분들이 깨끗이 써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동생에게 잘 대해주고 챙겨주길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매일 보게 되면서는 동생에게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각자 방에만 있고 동생의 활동 시간이 비일정하기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끔씩 각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서로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둘의 연기에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SNS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플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고 이름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눌려보았더니 남편과 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를 한 줄 알고 피식 웃고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이상하고 찝찝하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설치해 두었을까? 그리고 왜 관련도 없는 폴더 안에 이 어플이 숨겨져 있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수많은 궁금증과 의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는 저는 그 궁금증과 의심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연차를 썼습니다. 남편에게는 금토로 지방에 1박 2일 세미나를 간다고 하였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미나를 할 만한 곳에 도착을 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세미나 들을 거라고, 핸드폰은 꺼둘 거라고 하면서 끝나면 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꺼둔 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일찍 온 이유를 물을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세미나가 취소가 되었다는 나름 답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집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 보지 않아도 집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이 떠나갈 정도로 동생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거실 소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쏟아져 흘려내리는데 현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백수 남편과 백수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것들은 둘이 형부 처제 사이임을 잊어버리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폰을 켜지 않은 채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남편도 제 동생도 잘 아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것을 가만두고 이렇게 왔냐면서 당장 가서 혼내주자고 난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보면서 그 둘이 얼마나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죽이고 싶을 만큼 화는 났지만 이 상황을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제 부모님이 아셨을 때 받으실 충격이 신경 쓰였습니다. 동생의 이혼도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 남편이 제 여동생이랑 바람이 나서 저까지 이혼을 한다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서 부적이라도 써서 떼어놓을 순 없냐고 하더군요. 저도 부적 이런 것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현관문 앞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던 그 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동생을 다시 저희 집에서 나가게 하더라도 낮에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들입니다. 저는 낮에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요. 낮에 둘이서 만나는 것을 감시할 방법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생을 내보내고 남편에게 평소와 다르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뭐 하는지 확인을 한다면 그 둘은 제가 눈치를 챈 것을 알고 아마 더 치밀하게 숨어서 미래를 즐길 것입니다. 아직 그 둘은 제가 이 추악한 현실을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참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친구는 남편하고 둘이서 해외로 이민을 가라고 하네요. 이민을 가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저 힘든 기억을 잊고 그전처럼 남편을 보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